다음 테마 넘어가죠. 네, 이게 아주 핫 이슈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현실화 가능성, 이 테마인데, 박 국장님, 저 경기 언론인 클럽에서 아주 크게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의 올피니언 리더들이 다 참석했는데, 부쩍 요새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뭐 배경이 있는 겁니까? 글쎄 저는 뭐 특별히 배경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주 하죠? 지난주에도 이 테마를 저희가 다뤘어요. 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죠. 그래요. 근데 버스 200원 요금 인하도 마찬가지고, 예. 또 공공한 이전도 마찬가지고, GTX 뭐 A, B, C, D, E, F 또 마찬가지고요. 전담 조직을 설치했죠. 예.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에. 그리고 그 전담 조직이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럼 그 기본 계획을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이제 공청회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투표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이제 성립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특별자치도 이제 설치법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1년에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뭐 네. 경기 언론인 클럽에서 주최해서 이제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그게 뭐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본 계획의 어떤 담길 중요한 내용이 이제 과연 특별자치도의 성격과 기능, 그죠? 특성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조금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토론회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논의들은 이제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또 의견들이 모아져야 기본 계획에 담길 내용들이 좀 충실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된다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가. 그러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경기도 전역에서 이제 공청회가 진행이 되겠죠. 뭐 특별한 어떤 뭐 배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이제 주민 투표 아니겠어요? 이것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그 포트폴리오 갖고 하는 겁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 주민투표법에 정해져 있는데, 네.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주민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필수 절차예요. 필수 절차죠. 예. 참. 김 박사님, 저 누구는 그래요. 이게 저 경기 북부 지역은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그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반드시 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이 경기 북부 지역을 독립화시키면 기존의 그 경기도가 갖고 있는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도 이제 그 규모의 경제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위상 이런 부분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경기 북부 인구가 한 360만 정도 되고, 경기도 전체 인구가 한 1,2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갖고 가는 어떤 인구 부분은 많지도 않고, 현재 이제 그 특별자치도 이야기가 강원도에서 지금 23년도부터 강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이제 시민들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조금 여론적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은 북부에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찬성하는 게 많고, 남부에 계신 분들은 사실 별로 불편한 게 없으니 뭐 굳이 찬반 별로 관심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북부에 계신 분들도 이게 현재 이제 경기도 의원님들의 입장을 보면 어디에 두면 이 도청을 갖고 갈 것이냐,
가지고 또 약간 이게 그렇군요.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현재 이제 북부에서 인구가 많은 쪽이 고양시가 조금 많고 하니까 이제 고양시의 의원들 입장은 고양시 오면 우리 찬성하는 입장이야. 뭐 이런 의견도 좀 피력했다라고 좀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뭐 지금 여기 토론한 내용에 보면은 경기 그 특별자치도 설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프로세스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 주민투표는 어차피 경기도를 분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경기도민 대상으로 뭐 이루어져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찬반 투표에 이제 통과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에 이게 법안이 상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국회에서 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주 관건인 것 같고 만약에 국회에서 이거를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선거 때 되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 입장으로는 충분히 공약 실행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임기 때 나눠진다면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다음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해갖고 간다면 이왕 이게 마음 먹고 지금 아까 공약 하나 또 앞전에 이제 토론회 때 나왔던 우리 네. 버스 요금도 하나 못 지키는데 네. 이 공약이라도 하나 지켜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추측을 해보고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장님 저 경기 북부가 360만이더라고요. 여기 저 부산이 330만이니까 부산보다 더 큰 인구 규모예요. 경기 북부를 저 분도시키면 그 내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저는 뭐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추진이 돼서 완성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시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기형적으로 발달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갖는다 그러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이남에 동남쪽으로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 이제 화성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내려가게 되는 하다 보니 도시 경기도에 있는 많은 인프라가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산들이 모여져 있는 자연 환경이 우수한 입지에 있는 경기 북부는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낙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산업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집적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 남부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산업의 발달이 더디고 이제 이렇게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들어서는 어떤 첨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공해라든지 이런 거를 덜 유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어떤 그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고 또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이제 철원이라든지 이제 이쪽 포천 파주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인프라를 많이 옮겨간다 그랬을 때 어떤 물류 비용이라든지 기회 비용의 절약,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 확장성을 가졌을 때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어떤 도시의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는 이제 하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주민 투표는 이제 뭐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지만.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경기 남부에는 한 9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 북부에는 한 360만 명이 있는데 경기 남부에서는 이 경기도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경기 북부는 이제 원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남부와 북부의 어떤 갈등이 좀 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부사님 좀 이서장님 말씀드리니까 얼핏 든 생각인데 경기 그 북부특별자치도의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남북교류, 평화협력 이런 쪽에 이제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이화영 그 옛 평화부지사였죠. 이분이 좀 구속되면서 그 아태현 문제 뭐 이러면서 이것이 혹시 이런 쪽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 너무 나갔나요? 그건 상관없죠. 예. 왜냐하면 경기도라는 그 지역 정체성 자체가 접경 지역을 끼고 특히 경기 북부가 그죠? 그 휴전선 또 DMZ를 그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정체성이 예. 유구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벌써 어떤 남북 분단 된 게 벌써 뭐 긴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한 지방 정부의 한 부지사, 평화부지사가 뭐 개인의 일탈로 만약 그렇게 된 것이 경기도 지역 정체성 이 분도를 추진하는데 어떤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네. 그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도에서 이제 이런 논의가 아주 새로운 건 아니다. 언제나 있어 왔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번은 좀 다를 것 같다. 네. 김동연 도지사의 의지도 있고 네네. 현실화 가능성 몇 %로 보십니까? 저는 100%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로. 100%? 예. 오,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조건들이 필요하지요. 네. 지금 이제 초기 이제 공약 이행 과정의 이제 초기 단계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분도를 원하는 경기 북부 주민들이 네. 주도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그들의 그 분도 의지가 표출되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좀 아직 초기지만 좀 미약하다. 그리고 자치단체 장들, 그리고 자치단체 공무원, 의회, 자치단체 의회 의원들 북부에 그런 분들이 사실은 분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그 주장을 계속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라는 정체성을 세워서 이제 좀 독자적으로 어떤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남부 도민들의 우려를 또 설득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고 이렇게 돼야 이제 100%가 되는데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경기 북부를 이제 수도권 규제에서 이제 빼자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안 됐죠. 우리 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연천, 포천 쪽 북쪽, 그죠? 동두천 이런 데 가보면 사실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은 비수도권의 뭐 대도시들보다 아주 열악한 생활 환경인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달라라는 주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반대 목소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북부의 분도를 그동안 희망해왔던 여러 그 정치 또 경제, 사회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실현이 되는 것이지. 네. 지금 뭐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라고 해서 그 절차가 이행된다고 해서 그게 100% 된다.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분도는 정치적 의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사실 역대 도지사들이 분도 이야기만 나오면 선거 때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북부를 더 발전시킨 다음에 하겠다. 인프라 투자를 더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사실은 분도를 피해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쨌든 그 분도 공약이 나왔고 그것을 낸 지사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아까 이재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부의 어떤 독자적인 정체성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평화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접경지역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면 360만 인구로 충분히 또 통일을 내다보는 또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한다면 경기 북도도 아주 또 독자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도 남는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 북도의 가능성 100%다. 단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